해야 되고, 이게 인프라 까는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관련된 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6년부터 29년까지 촘촘히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런 정도 이제 시동이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가속하면 이제 한 35년 정도는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보고입니다. 그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 남는다. 네, 그렇습니다. 한 25기가와트 정도면 비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만도 개발을 해야 되고 케이블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 산업이랑 인프라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규모 단위가 높아지면 많아지다 보면 그만큼 규모의 형제가 생겨서 비용 단가는 충분히 본격적으로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과정이다 그 말이군요. 그다음에 이제 요금 체제 개편을 해야 된다. 14페이지에 그런 거 있는데 전기요금 체제 개편 얘기죠. 산업용 개시별 요금 체제 개편. 주말 낮에는 요금을 깎아주고 평일 밤 시간에는 요금을 인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난 용어가 좀 산업용 개시별 요금 체제 개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예, 뭔 말이지? 현재 산업용 요금은 일반 주택용 요금은 이제 누진제라 그래 갖고요. 네. 일단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제 전기 그 요금을 좀 높이는 누진제를 갖고 있는데 산업용 요금은 계절별 또 여름이나 또 겨울 같은 데는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시기고 또 시간대별로 낮 시간대에 전기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 계절에는 요금을 높이고요. 그래서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전기 소비가 좀 적은 계절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춰서 전기 소비를 좀 장려하는 그런 식의 요금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태양광이 많이 발전하는 시간대에 산업 수요를 많이 일으켜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전력석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양광은 생산하는 전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다는 걸 이해하는데 용어와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주말 낮 시간대 요금을 인하를 한다. 주중에 낮 시간에 요금을 인하하는 건 물론 주말에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주말에 많이 쓰라고 주말에 깎아준다 그 말이에요? 네, 특히 경부학이라고 해도 제가 최저 전력 수요를 보이고 있는 거 연휴 동안 주말에 낮 시간 동안입니다. 평일 밤 시간에 요금을 인상을. 평일 낮에 더 많이 쓰지 않아요? 왜 근데 평일 밤에는 요금을 올려요? 밤에 태양광이 없으니까? 태양광이 낮에는 이제 태양광이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왜 산업용 개시별 요금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업체 개시가 뭐예요? 개시가? 개시별은 계절별, 계절별, 시간별. 네. 그래서 전력 수요가 많은 배워야 된다니까. 네, 많은 계절, 많은 시간. 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줄여서 개시별, 네. 계절, 시간별 이걸 줄여서 개시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한다. 지역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뭐 하도 축약을 많이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축 분뇨 문제가 이게 지금 동네 그 악취 때문에 마을끼리 지금 마을 전쟁을 할 판이던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가축 분뇨 퇴비야 또는 뭘 한다고 했더니 그 싣고 다닌다고 온 동네 퍼뜨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경기지사 할 때 난리던데요. 그 싣고 옮기는데 막 동네방네 흘려나가지고. 네. 제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몇 군데 봤는데요. 실제로 바이오가스 시설로 잘 운송해서 처리하면 바이오가스 시설이 일종의 혐기성 시설이라 전혀 냄새가 그래요?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우부는 바이오매스로 하면요. 네. 훨씬 에너지 순환도 하고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원 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 환경 측면에서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던데. 네. 그다음에 4대강의 재자연화. 이건 계속 논쟁거리인데. 어쨌든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실효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실효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영산강하고 금강의 보호를 일부 이제 농사 짓는 철이 아닐 때 일부 개방을 해서 그 인근 농가에서 지하수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점검을 네.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낙동강 쪽에도 취양 수장이 개선되면 네. 같이 그걸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보호의 처리 문제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시죠. 어떤 이거 뭐 가치 논쟁이나 이념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경 불안정이 심해져서 기후 불안정이 네.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집중호우나 이게 뭐 너무 심해져서 지금 기존의 그 홍수 방어 시설이나 재난 방어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200년 빈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데 있습니다. 그 지금은 최대로 잘한 게 100년 빈도인데 되게. 네, 평균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게 많고요.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홍수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시설을 보완해 나갈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이거를 누가 판단할 거냐. 이게 뭐 중앙정부 관리 시설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지방정부의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네, 지원을 할 때 어디 우선순위로 할 거냐. 평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개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정부는 잘하는 데가 되게 1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인데 근데 이것도 막 길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정 지역은 더 위험하다. 여기는 예를 들면 200년 빈도로 반드시 신속하게 보강해야 된다. 이런 데를 잘 골라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좀. 예, 교부 물실장 보호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이 좀 취약합니다. 근데 또 지방하천은 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좀 최소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신도림의 그 굉장히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침수 피해가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은 특정 도시하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좀 총체적으로 여러 시설을 같이 보고 지방하천이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빗물 터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인프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인프라보다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홍수 예보, 이 위험을 미리 알려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그쪽에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200년 빈도 강우 대비 시설이 필요한 지역, 급하게 필요한 지역 이런 데를 좀 골라내야 될 텐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저 국가하천은 어쨌든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뭐 급한 대로 순서를 정해서. 근데 지방하천들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그냥 뭐 이양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히 손을 떼버릴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중에 급한데 심각한데 이런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중앙정부 기준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여기부터 또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 이걸 정해서 좀 순서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저희가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두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제방을 어디다 쌓을지 뭐 배수를 어떻게 시킬지 하는 부분을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기획을 세우는데 지방하천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합리성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강 그러니까 치수 시설 보강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는 손을 뗀 거예요. 안 합니까 아예?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하천으로 유입하는 지방 하천이 좀 취약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꿔서 국가 하천에 영향을 받는 배수 영향 구간은 국가가 직접 좀 할 수 있게 100% 할 수 한다. 있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그 일반적인 보강이나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기 하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뭐 이 복구 사업 예산은 또 중앙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복구 나 그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던데
어딘가가 수재 피해가 발생해서 다 무너지면 복구하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금도 지원하잖아요.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 관리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뭐 정확하게 뭐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항상 고민인 부분이 예방 투자를 해서 했으면은 그 네. 예방 투자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그게 싸게 먹히는 측면이 네, 있잖아요.